함대 결전사상. 함대 주력함을 결정적인 시기, 결정적인 시점에 투입해 한 번의 전투로 적 주력함을 무찌르고 제해권을 장악한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이 사상에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실제 전투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 자신의 전력이 상대 전력보다 떨어진다면 정면 싸움은 피하고 유격전이나 지연전 등으로 상대 전력을 야금야금 깎아먹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다. 결국 함대 결전 사상이 주장하는 상황이 나오려면 상대는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며, 이런 상황은 사실 싸우기 전부터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기에 태생부터 모순이 있는 사상이었다. 하지만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함대 결전 사상이 실제로 작동했던 해전이 있었다. 오늘 이야기할 네이비설은 인류 최대 규모의 해전, 레이테만 해전이다. 1944년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으로 동태평양을 지키고 과달카날 공방전으로 남태평양에서 일본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여 일본군을 압박해갔다. 미국은 헤이스톤 작전으로 일본이 설정한 절대 국방권을 침범했고, 4개월 후 필리핀 앞바다에서 일본이 애지중지 키워놨던 기동부대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면서 마침내 필리핀 상륙작전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당시 필리핀 상륙작전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어니스트 킹 제독은 필리핀의 항공기지와 수비병력 때문에 아군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 필리핀을 우회해 대만을 공격, 상륙시켜 일본의 병참선을 끊고 필리핀을 고립시킨 뒤 국민당 정부를 지원해주고 중국 주둔 일본군을 공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만의 병력을 상륙시키기 위해서는 13개 사단 이상의 병력이 필요했다. 또한 만약 우회한다면 필리핀에 있는 일본 육해군 항공기지는 건재하기 때문에 골칫거리였다. 메가더 장군은 필리핀은 우회할 수 없는 중요한 곳이며 이곳을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루즈벨트 대통령, 니미츠 제독과 함께 회의를 하며 필리핀 공략을 검토한다. 이 회의에서 루즈벨트는 물론 니미츠 제독도 필리핀 공략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한다. 미 해군은 크게 3함대와 7함대로 나누었는데, 윌리엄 홀시가 이끄는 제3함대, 토마스 킹케이드 휘하의 제7함대였다. 7함대는 레이테 섬에 착륙할 예정인 육군 상륙부대를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3함대는 7함대의 항공지원 및 적 기동부대 격퇴 임무를 맡았다. 이에 미 해군은 본격적으로 상륙부대가 움직이기 전 일본의 항공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류크제도 동쪽 해안과 타이완, 필리핀 루손섬에 있는 일본 기지 항공대를 공습해 일본의 항공 세력을 약화시키는 포르모사 공중전을 실시했고, 일본의 항공기는 321기 추락, 전투함 및 지원함이 40척이 침몰하게 된다. 미국이 어떻게 하면 일본을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이 일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난 직후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미군은 전시경제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 과달카날 전역에서의 소모전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대량 손실을 입게 된 일본군은 이후 공세에서 수세로 몰리게 된다. 결정적으로 마리아나 해전에서 일본군은 아껴놨던 기동부대가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일본의 함대 항공 전력은 사실상 재기불능에 빠져 이후 철저히 미군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 된 거다. 그리고 미국이 필리핀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필리핀을 걸고 마지막 한판 싸움을 하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필리핀 북부에 오자와 제독이 지휘하는 기동부대, 구리타 제독의 제1유격부대 본대, 니시무라 제독의 제1유격부대 3부대, 그리고 시마 제독이 지휘하는 제2유격부대다. 니시무라와 시마 함대는 민다나오 섬 앞바다에서 만나 수리가오 해협으로 도입하고, 구리타 함대는 시부얀 해협을 통과해 사마르 섬 앞바다로 나가 상륙 지원 부대를 경멸한다. 이때 오자와 함대는 구리타 제독이 사마르 섬 앞바다로 나올 동안 미 기동부대의 화력을 흡수하는 미끼가 됨으로써 구리타 함대를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실상 각 함대들이 구리타 함대가 상륙부대를 공격하기 위한 양동작전의 개념이었다. 그리고 10월 22일 구리타의 제1유격부대가 보급을 완료한 뒤 브루네이에서 출격한다. 이때 함대는
일정 안에 사마르 앞바다까지 가기에 일정이 빡빡했기 때문에 구리타는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팔라완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를 선택한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니시무라의 함대도 출항해 수리가오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를 취한다. 하지만 23일 심야 미 해군 잠수함 USS 데터와 USS 데이즈는 팔라완 해협에 돌입한 구리타 함대를 발견한다. 이에 타카오급 순양함들에게 어뢰 사격을 개시하고 기함 아타고와 마야는 어뢰를 맞고 격침되며 타카오 또한 대파되어 회항하게 된다. 구리타 함대의 기함 및 중순양함 3척이 적과 조우하기 전에 손실돼버린 것. 하지만 구리타는 기함을 야마토로 바꾼 뒤 계속 서진했다. 윌리엄 홀시 제독은 잠수함의 전과를 보고받고 일본군의 의중을 간파, 휘하에 38 임무부대 제3군을 루손섬 동쪽 140km, 제2군을 산 베르난디노 해협, 제4군을 수리가오 해협에 배치한다. 시부얀 해전의 시작이다. 10월 24일 7시 2분 구리타 함대는 산 베르디노 해협 동쪽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적 기동부대를 찾기 위해 정찰기를 띄워 산 베르난디노 해협에서 매복 중인 38 임무부대 제2군을 발견한다. 하지만 미 해군도 구리타 함대의 위치를 정찰기로 파악했고 곧바로 공격 준비에 나선다. 오전 10시 26분 항모 인트레빗과 카봇의 1차 공격대 45기가 공격에 나섰고 구리타 함대는 대공포화를 실시한다. 무사시는 급강한 폭격 한 발과 어뢰 한 발을 맞았고 묘코는 한 발의 어뢰가 우연에 명중한다. 오후 12시 6분 인트레빗의 2차 공격대 33기가 공격을 개시한다. 이번에도 1차와 동일하게 야마토와 무사시에게 공격을 집중한다. 야마토는 공격을 모두 회피하지만 무사시에게 달려든 16개의 공격기가 공격을 시도해 2발이 명중했고 이어서 우현의 어뢰 3발이 명중한다. 이때 2발의 직격탄 중 하나가 무사시의 기계실을 파괴했고 이에 주변 격실 또한 여파로 파괴된다. 이에 무사시의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 구리타는 무사시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귀환을 명하려고 했지만 미 함대의 공격은 구리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찾아오게 된다. 오후 1시 19분 미처 중장 직속 3군의 항모 렉싱턴 에식스에서 날아오른 공격대 83기가 공격을 개시한다. 이 부대는 아까 무사시를 집중 공격한 것과 달리 구리타 함대 전체를 급습했는데 1시 28분 야하기의 급강한 폭격 한 발을 맞으며 제1부대의 야마토와 무사시 또한 표적이 된다. 야마토는 급강한 폭격 한 발이 우연 앞부분에 명중하면서 화재가 났지만 무사시는 집중 공격을 당하면서 양현의 총 9발의 어뢰가 명중하고 8발의 폭탄을 맞게 된다. 3차까지 집중된 공격에 구리타는 더 이상 무사시를 싸울 수 없다고 판단했고 무사시를 버리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 와중 이번에는 제4군의 항모 플랭클린과 카봇에서 날아오른 제4차 공격대 65기가 공격하러 온다. 첫 공격대는 나가토에게 공격이 집중되었고 나가토는 2발의 폭탄을 맞게 되고 3발의 지근탄을 얻어맞게 된다. 그리고 잠시 후 야마토에게 공격이 시작된다. 한 발의 폭탄이 갑판에 명중한다. 하지만 구리타 함대는 4번에 걸친 공습을 받았음에도 22노트의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습이 끝난 지 15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공격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무사시의 전탄병이 보고한다. 제2군의 공격대 30기가 다시 찾아온 곳이다. 5차 공격대의 이 공격은 무사시에게 집중되었고 근처에 있던 나가토가 급강한 폭격으로 2발의 명중탄과 3발의 지근탄을 더 맞는다. 무사시는 함대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다. 심지어 함교의 지휘실까지 대파당하면서 데미지 컨트롤 또한 쉽지 않게 된다. 5번에 걸친 공습으로 함대의 중핵인 무사시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다른 함정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구리타는 기지 항공대 및 기동부대 본대에 지원 공격은 어떻게 되었는지 무전을 보냈지만 양쪽 모두 답신이 오지 않았다. 그나마 이후에 기지 항공대에서 온 보고는 항모 한 척 직격탄, 순양함 한 척 중파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적 항모에 대한 공습은 계속되었으므로 구리타는 이 보고를 그리 신뢰하지 않았다. 결국 구리타는 함대를 돌려 공습을 회피하고 아군 항공대의 공격대를 기다리기로 판단. 오후 3시 30분에
머리를 돌려 선회하였으며 연합함대 사령장관인 도요타 소에무에게 보고한다. 참모진들은 구리타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도요타 소에무의 경우 재반전해서 돌입해야 한다고 강경론을 주장했고 구리타 함대에게 재반전해 해협을 돌파하라고 명령한다. 이에 구리타 함대는 재반전에 레이테만으로 향했고 무사시 또한 만신창이 몸을 이끌고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무사시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정지하게 된다. 승무원들이 필사적으로 데미지 컨트롤을 하며 노력했지만 더 이상 무사시를 살릴 수 없었던 거다. 결국 무사시는 총원 태안 조치를 내리면서 무사시는 침몰하게 된다. 한편 제6기지항공대 또한 시부얀 해협에 진입한 구리타 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23일 공격에 나선다. 이들은 구리타 함대가 해협을 통과하기 이틀 전에 적 항모를 발견 및 공격해 구리타 함대에 항공 엄호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하지만 구름 및 해무 때문에 색적이 시야가 좁아져 수색이 힘들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23일 공격은 실패로 끝난다. 하지만 다음날 24일 정찰기는 8시 35분에 항모를 발견했다고 보고한다. 제38 임무부대 3군이었다. 이에 공격대는 3군을 공습하기 시작했고 급강화 폭격기 한 기가 경항모 프리스턴의 갑판에 폭격을 가했다. 폭격 자체의 피해는 경미했지만 하필 폭탄이 뇌격기 어뢰를 유폭시켰고 이에 연쇄적인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제6기지항공대는 2차 공격을 준비했지만 악천후로 인해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귀환한다. 이렇듯 기지항공대는 구리타 함대를 지원하고자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이미 포르모사 항공전 등으로 항공기 및 기지시설이 파괴되면서 제대로 된 항공지원을 해주기 힘들었었고 더군다나 일본군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무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대 간의 연계가 힘들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었다. 이 때문에 구리타 함대가 위험에 빠졌다 해도 이들을 지원해 주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무사시의 침몰은 연합함대 몰락을 의미했다. 자신들이 그렇게 아끼던 460mm 거포를 탑재한 전함이 항공기 공습에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것. 그리고 더 이상 자신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항공세력과 기동부대마저 없으니까 말이다. 이제 더 이상 일본군은 미군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구리타의 함대는 회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진하며 사마르 앞바다로 진군하는 중이었다. 이들의 목적은 전멸을 각오하더라도 미군의 상륙을 막아 남방 자원지대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거였고 필리핀을 잃으면 연합함대의 화력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니 일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이건 일본군이 그렇게도 주창했던 함대 결정과 같은 상황이다. 사실상 일본군에게 남아있는 생명선은 필리핀이었고 필리핀 없이는 더 이상 일본은 어쩔 수 없을 만큼 궁지에 몰렸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같은 시각 구리타 함대의 조력을 맡은 니시무라 함대는 수리가오 해협으로 돌입하는 중이었다.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꿈에도 꾸지 못한 채 말이다.